시사 돋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핵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영석 대표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룹 이름이 왜 장대장이에요? 제 학창 시절에 닉네임이 대장이었습니다. 캡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예. 주택시장 안전 방안 발표한 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선 49주째 연속 올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하반기 때, 그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서울 집값이 한 4년 동안 많이 오른 지역이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적게는 평균 30%에서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8번의 대책이 이번에 9.13 대책이 나왔는데, 그 직전 대책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8.2 대책 때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고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분양권 전매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그 강력한 대책 이후에 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7년 8월에 5억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8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7억 230만 원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은. 네. 강력한 대책은 강력히 막겠다는 뜻이었는데 강력히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 이번에도 강력한 대책이잖아요. 네. 또 강력히 오르면 어떡하죠?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대책이 나오면은 바로 또 오르면 아주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그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주택거래 신고제라든지 또는 허가제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미리서 예고를 얘기를 했죠. 예. 네. 그렇죠. 일단 이번 대책을 보면 뭉뚱그려서 보면 자기 살 집 한 채만 보유해라 이런 권고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좀 방대해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분류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굉장히 방대한데요.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정부안이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3주택자 이상은 0.3%를 추가로 이제 과세하는 안을 정부안이었거든요.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자와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집값 많이 오른 지역. 주로 이제 서울 지역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 그러니까 3주택 이상부터가 아니고 2주택자도 종부세를 많이 과세를 하겠다. 그게 이제 최대 3.2%까지 추가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부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많이 다주택자들 특히 2주택 이상부터 과세를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LTV 제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물론 또 1주택 세대들도 규제 지역 내에서 신규 구입에 의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은 몇 가지는 있죠. 이사를 간다거나 부모 봉양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를 더 많이 하는 거. 그다음에 LTV, 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출에 대한 그게 이제 규제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데 집 사는데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통계들이 나와서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작년 12월에 국토부 장관이 많이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기꾼을 양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또 네.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주택은 양도를 할 때 네. 플러스에서 10%를 더 과세를 하고 3주택 이상부터는 20%를 과세하는데 네. 주택임대사업자세도 이제는 똑같이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분양 쪽을 보면은 네. 그 청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게 가점제 우선으로 해서 네.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주택자들도 이 가점제 이제 그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50%는 이제 가점제 50% 추첨제인데 예. 근데 1주택자들은 가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을 넓혀가거나 새집 살려고 하는 수요도 실수요도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추첨도 우선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피해 양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주던 내용 굉장히 많은데 네네. 지금 이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네. 큰 틀에서는 이 정도가 이번에 대책의 주요 요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쉽게 그냥 그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은 네. 별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그렇죠. 1주택자들도 이번에 네. 지금 뭐 대출 문제라든지 예.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는 1억 하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뭐 몇천만 원 하는 집도 있죠. 예. 근데 서울에 뭐 15억 하는 주택이나 똑같은 1주택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 형평성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환경을 네. 감안할 때 좀 선의의 피해자도 양상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온 것이 이제 집값 안정 이루어내고 그리고 뭐 편안하게 부동산을 좀 필요에 따라 그야말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종부세를 올리면서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자산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푼돈에 불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집값이 이런 정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잡히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또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집값 급등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형편이 되는 분들도 집을 안 샀던 이유는 그게 뭐겠습니까? 집값이 안 오를까 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왔었죠. 근데 네. 지금은 실수요자들도 지금 매매가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도 집을 사는 이유는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양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앞으로 심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단기적인 어떤 그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뭐 저도 제가 어떤 정책가라고 하면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을 끄는 잡으려고 하겠죠. 정책을 잡으려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값이.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인기에 연연하거나 지금 땜질 처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중장적인 정책이 분명히 지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분명해져야 마음의 안정이 올 테고 그래야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안 할 텐데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금 뭐 임대주택 같은 것도 공급하면 4, 5년 뒤에 입주하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그 효과가 있겠냐 그 질문했을 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을 지금 나도 집을 살 수 있다. 아니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안정을 지금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게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미니 신도시 만든다고 했다가 미리 뭐 정보가 나가는 바람에 시끄럽고 일단 발표 연기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21일 날 다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대 이제 뭐 과천이라든지 뭐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금 정부와 다른 어떤 그 생각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과천이라든지 경기도 일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게 되면 네. 글쎄요, 그게 이제 중심권에 얼마큼 접근성이 좋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겠죠. 글쎄요, 그건 뭐 지금 반대 의견도 많고 또 그 그린벨트에서 서울에서 좀 먼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은 또 집값이 네.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예. 또 반대 의견도 많고 역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권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혼잡하니까 예. 사실은 미리부터 계획해서 이제 나도 집을 사야 되겠구나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문가도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어떤 그 상담을 좀 받았는데요.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꼭 잡겠다고 해서 믿고서 주택을 사지 않았는데 예. 배신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물론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지금 뭐 집값 안 잡겠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에 따라서 너무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본인과 가족 그리고 또 직업 뭐 학교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그 동선을 살펴본 다음에 계획을 네. 잡고 여러 가지 매매 타이밍을 잘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하는 게 힘들단 말이죠. 하여튼 지금은 좀 네. 움직이지 말고 지켜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조금 그 이제 그 경기권 신규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내년까지 입주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또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언론에서 그런 어떤 또 집값 입주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통계에 관계된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올 때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한번 또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렇죠. 최근에는 너무 예측하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급등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영석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